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흉기난동 예고글이 확산하며 광주 전남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중 밀집 지역 등에는 경찰 순찰이 강화됐습니다. 지자체들이 각자가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에 서로의 특산물을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태극기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전라남도의 청산의 매점과 카페 운영자 선정 과정에 안이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흉기난동 예고글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도 비상입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흉기난동 예고글 12건을 수사하고 있고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경찰들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대형 쇼핑센터입니다. 경찰들이 센터 내부 곳곳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도 흉기난동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이 배치됐습니다. 길거리 걸어 다니다가도 그렇고 막 이런 대형 막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많이 무서운 게 사실이에요. 이용객이 많은 무안국제공항도 비상입니다. 공항 안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공항 밖에도 경찰 차량들이 집중 배치됐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 대원들이 배치돼 예방 순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흉기난동 예고글에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역과 공항, 관광지 등 다중밀집 지역 등에 경찰 1,500여 명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KXX역이나 이제 이런 공항 같은 곳에 전진 배치되어서 출발 시간이나 항공기 도착 시간, 그로 인해서 이제 다중들이 밀집하는 시간에 중점적으로. 현재 광주 전남경찰은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게시자 추적과 관련해 12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식 흉기난동 사건에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별 치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등 상생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암군과 신안군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서로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기찬델 영암몰입니다. 80여 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한우와 무화과 등 영암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영암군 특산품이 아닌 전복과 민어 등 수산물도 판매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안군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이곳에서도 영암 한우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영암군과 신안군이 손잡고 지역 특산품 판로 확보에 나선 것으로 여름철 보양식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게 얼마나 될까 했는데 의외로 이제 타지에 계시는 향후분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격 경쟁 면에서 군에서 어떤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잘 돼가지고. 영암군과 신안군의 이번 상생 협력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타 지자체 쇼핑몰을 이용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고 생산자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할 수 있어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소비자가 다양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우선 있었고요. 그리고 신안하고 영암의 상생을 위해서도 조금 좋은 제안이 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암군과 신안군의 쇼핑몰 협업 기획전은 8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작 일주일 만에 벌써 1억 원에 가까운 주문이 밀려드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전남 지역에서 3만여 마리에 가까운 축산물이 폐사된 걸로 신고됐습니다. 전라남도는 8월 들어 전남 13개 시군 55개 농가에서 29,597마리의 닭과 오리 등이 폭염에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닭이 24개 농가 28,000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 6개 농가 1,200여 마리, 돼지 25개 농가 200여 마리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군 농사당국은 과수의 경우 특히 햇볕 대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수장치와 차광망 등을 덮어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변온에 물을 깊게 대고 식물체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규산과 칼륨을 뿌려주고 밭작물은 부직포나 비닐 등을 이용해 토양을 덮어 수분 증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이 대거 희생된 이하포 두루겨 사건에 대한 미군의 폭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문서가 최초로 발견됐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보여주기식 추모 행사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미군 폭격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열린 이하포 사건 73주년 추모제. 1시간여 진행된 추모 행사의 절반은 여수시장과 시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들의 인사였습니다. 추모사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63빌딩 같은데 수족관을 봤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서 난 얘기가 아저씨 저거 자연산 맞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면장이신 백동선 면장님, 그리고 우리 박영호 이장단 협의회장님, 그리고 우리 여천 농협조합장님도 오셨네요.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 150여 명의 명복을 빌 때도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혁 씨는 맨 마지막에야 헌화할 수 있었습니다. 주객이 바뀌어버린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희생됐던 사람들의 가족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에 대한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진상규명과 관계없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정작 절실한 민간인 폭격에 대한 진상규명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여수시는 올 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유해 발굴을 지원하는 공모에 신청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사이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라도 추가 희생자와 유족을 찾으려는 노력과 노글리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니 너무 억울하지. 딴 데 다 보상받는데 왜 내만 그렇게 보상 못 받습니까? 그리고 여수시에서는 도와준다면 아무 혜택도 없고. 73년간 찾지 못했던 미 공군 폭격의 증거가 MBC를 통해 최초로 발견된 만큼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지자체마다 농민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로 농업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농민들이 이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돈을 잃고 부정대출자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고흥으로 귀농한 56살 이의돌 씨. 이 씨가 농어촌 진흥기금 대출을 받게 된 건 모종 사업자 지모 씨를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자기가 판매하는 하수호 모종을 사서 심으면 해당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매년 도비 500억 원을 들여 농어업인에게 최고 1억 원을 1%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여기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20년 동안이나 해왔다고 했고 자기네들은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지 씨와 대출 서류를 준비하던 도중 이 씨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총 1억 원을 빌려 1,000만 원은 지 씨로부터 하수호 만주를 사서 심고 9천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게 이 씨의 계획이었지만 지 씨로부터 받은 세금 계산서에는 그 10배인 하수호 10만 주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또 이에 맞춰 사업계획서엔 대출금 전액을 운영비 없이 오로지 모종 구매로만 사용하겠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 씨는 그제서야 모종 구매로만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전액 모종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야 한다는 겁니다. 운영자금을 뭐라 안 하고 나와. 정자 농사 지은데 사용해라. 그것도 종자값으로. 선정이라면은 자기 돈이야. 그것도 내가 해주니까 이제 누가 허도 못해. 대출 준비 과정 내내 지자체와 지역 농업계와의 인맥을 과시했다는 지 씨. 때문에 이 씨는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관행적인 대출 방법이라는 지 씨의 말을 믿게 됐고 대출을 감행했습니다. 백이 든든한 나의 왕백이 있다니까 아무튼 부탁드려요. 그런데 취재 결과 모종으로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지 씨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1억 원 이내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지 씨에게 속아 불필요한 거짓 대출 서류를 제출한 이 씨는 심지어 서류에 맞게 송금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말에 대출금 전액을 지 씨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고흥군으로부터 가짜 대출 서류를 작성했다며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받아 그야말로 이중보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만져보지도 구경도 못한 돈을 X가 줬고 저는 그 돈을 매일 갚아야 된다는 게 매달 갚는 게 제정신으로 살기가 좀 힘들어요.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돕기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금융과 행정에 미숙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라남도의 청산의 매점과 카페 운영자 선정 과정에 안이한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전라남도가 청산의 매점과 카페 운영자를 최고가 입찰로 선정했는데 이는 매점 설치에 장애인을 우선 허가한다는 조례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카페뿐이었지만 이마저도 실제 낙찰가는 3,360만 원으로 최저 입찰가의 9배에 달해 열악한 장애인 단체가 선정될 확률은 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 명단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실명이 거론된 전남 지역 의원들이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금품도 제공받지 않았다며 검찰의 야당 파괴 공작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김혜재 의원도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국경이라도 개양된 태극기를 보기 쉽지 않은데요. 광복 78주년을 맞아 태극기의 변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섞인 태극 문양이 우리가 흔히 봐왔던 태극기와 다릅니다. 모서리에 위치한 사괴의 위치도 지금의 태극기와 같지 않습니다. 3.1운동 때 쓰인 태극기 목판 그림, 그리고 6.25 전쟁 당시 학도병들의 각오가 적힌 태극기까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태극기 바로 알기 특별전에는 광복 이전부터 이후까지 총 17점의 태극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본 태극기를 바라보는 관람객들은 가슴 속 먹먹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참 저런 우리 선배들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감명 깊게 받았고 많이 좀 가슴이 울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되게 험난한 길을 걸어서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극기 전시 공간에 함께 마련된 태극기 포토존은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색이 여러 개 있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더 예쁘게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는 이마다 다른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태극기. 태극기 바로 알기 특별전은 오는 15일 광복절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한 번쯤 가보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 자동차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전남 자동차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661원으로 한 달 전보다 84원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도 리터당 1,479원으로 89원 상승했습니다. 완도군 노화읍 북고리와 한평읍 돌머리 마을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는 워케이션 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바다여행 누리집으로 서울시 중소기업 근로자는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33개 공중화장실에 범죄 예방 CCTV를 설치했고 함께 설치된 로고라이트는 방범 촬영 기기가 설치되었음을 표시해서 범죄 예방을 계도하게 됩니다. 강진구는 상시 분리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 동네마당을 6곳 추가 설치했습니다. 강진군 재활용 동네마당은 요일에 상관없이 종이와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해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목포 몬테소리 유치원 원생들이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광주전남 지회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목포 몬테소리 유치원 300여 명의 원생들은 백혈병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용돈 등을 모아 136만 7천 원의 성금을 마련했습니다. 완도군은 해조류 6차 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관광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완도군은 금일 다시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국 유일의 다시마 특화 상표를 만들고 해조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해조류 전시장과 특화센터, 상가 등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리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무더위 어르신 건강지키기 대책을 마련해 취약계층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전담 복지사를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활동에 집중 투입해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혹서기 안전관리와 건강보호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사업을 일시 중단합니다. 10월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목포에서 전국 규모 프레대회가 열립니다. 전국 규모 프레대회는 전국 시도 선수단이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열리는 걸로 대상 종목은 육상과 볼링, 테니스, 승마 등 7가지 종목입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전국 하계 장애인 유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고 오는 10월까지 6개 종목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전공로 전남교육청 지부와 전교조 전남지부, 공공운수노조 교육청 공무직 전남지부, 여성노조 광주 전남지부 등 4개 노조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노사 협력이 중요하다며 내일과 오는 11일에도 전남교총 등 6개 노조, 교직단체와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 전남권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목포의 한낮 기온은 37도까지 치솟으면서 그야말로 가마솥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우리 지역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많게는 100mm 이상 내리겠고요. 곳곳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매우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 카누는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고요. 목요일 오전 남해안을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목포와 전남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모레 저녁까지 50에서 150, 전남 동부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엔 지금 목포 2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목포와 신안, 한평이 37도까지 치솟겠고요. 오후에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해안 지역도 오늘 무더운 가운데 낮 기온은 강진과 완도, 장흥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31도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차차 바람이 강해지면서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7시 36분입니다. 내일과 모레 태풍으로 인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목포와 전남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시선? 지루하지 않아? 이분 봤어요? 오, 좋구나. 재밌는 건 공유. 내 방식대로 재밌게. 틱톡에서 시작해봐.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민준아, 우리 집 TV 속에 사람이 살고 있나 봐. 엄마만 있을 땐 엄마가 가고 싶은 유럽 여행 콘텐츠가. 여기까지 봤지. 진짜네? 아빠만 있을 땐 아빠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내가 오면 가장 좋아하는 직구가 나오잖아. AI2 미디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고 맞춰주는 초개인화 AI 미디어. AI BTV가 우리 집에 산다. SK 브로드밴드. 다음 소식입니다. 상상만 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를 서울상공에서 볼 수 있다는데요. 더 이상 꽉 막힌 도로에서 주말을 보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AI2 에어택시. 아빠, 저기 나는 택시인가 봐. AI로 하늘길을 연결하는 에어택시 UAM.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AI2 Everywhere. 고주파. 강하게 침투하거나 부드럽게 펼쳐지거나 하나를 선택하라고? 덴서티. 두 가지 고주파로 빈틈없이 자신감을 채우다. 덴서티. 엄마, 얼음.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와, 얼음나무다. 국내 최초 얼음 정수기. 특허받은 얼음이니까. 엄마, 얼음 엄청 많아. 얼음 정수기는 정원 아이스 아이스트리. 임플란트. 치아와 잇몸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환자가 더 잘할까? 의사가 더 잘할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튜.